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이제 메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한번 세 가지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더리움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반에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5월 23일에서 5월 24일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ETF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또 많이 알트코인들에 미치는 부분이 꽤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이더리움의 ETF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에 있는 알트코인들의 ETF 이야기와 청원 내용들이 불보듯 뻔하게 계속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전문가들에 따른 이제 전망치도 좀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이 이더리움으로 인해서 점점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2월 달에도 이제 소신껏 특정 거래들은 계속 매집하고 스테이킹을 준비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히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서 본다라고 하면요. 뭐 이더파이도 있고요. 뭐 에테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에 있는 또 코인들이 좀 대거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뭐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뭐 렌조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따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효과에 따른 측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댕콩 업그레이드에 따른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해지면서 좀 더 사업의 확장성이 커졌고 그걸로 인해서 리스테이킹을 하기가 좀 더 편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은 좀 덜하겠지만 이더리움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기재 뭐 에테나나 나머지에 있는 리스테이킹에 있는 코인들의 가격의 변동성 추이에 따른 측면에 스테이킹의 청산 추이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골고루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더리움 ETF 가치가 있다라고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현물 ETF 관련 미팅은 계속 컨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입장은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는데요. 5월달에 미승인 연내승이 어렵다. 저스틴 선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점차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뭐 사실이긴 하지만 최근에 블랙록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모델링은 확고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반응이 놀랬다, 기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뒤로도 이제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냐, 대부분 RWA 실물자산 토큰에 따른 이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한 번 더 화력을 더 주고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첫 토크나 펀드 비드를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의 동향으로 보았을 때 약간 좀 힘들 거라고 하지만 어차피 결국엔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이더리움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블랙록을 믿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이때까지 성과를 본다라고 하면 ETF 성과 실질적으로 한 번을 제외한 그 한 번도 뭐 어찌 보면 거의 뭐 실패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시간을 좀 주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블랙록이 또 과거에 어떤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까? 나는 뭐 증권성 여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할 길 가겠다
라고 공식 오피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산의 토크나 펀드가 좀 더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토크나가 되려고 하면 일단 증권성 여부도 블랙록 입장에서 이것도 자기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딴지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그런 측면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알트코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가장 투자를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들 16개를 이 시점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받았던 쪽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프로젝트 좀 쌀 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의 FOM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고금리에 다시 이제 중소은행들이 파산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주말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은행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좀 있을 조짐이 보여지니까 금융당국에서 폐쇄 후 이관해라 라고 해서 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금리 장기화는 조만간에 이제 중대형 또는 대형까지도 아마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객들이 있지만 과거에 고객들의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고객들의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대 마진율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똑똑한 또 고객들은 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굳이 은행에다가 이제 수익성을 굳이 여기다가 맡길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기타적인 이제 중대형 은행들에 따른 실적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이먼 형님이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항상 심어주는 멘트를 많이 하는데 이번 거는 찐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물가를 잡을 거냐 침체를 막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50%입니다. 시간으로 조지면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소매 판매율 그리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비중을 본다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힘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 금리 인하하고 나서 곧바로 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 자산군에 미치는 영향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원자재 가격이 어느 시점에서 떨어질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최근에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있는 터닝 포인트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딱 보았을 때 와 진짜 금리 인상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50% 50% 구간대가 넘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통의 과정을 넘기기 때는 당연히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요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구간 넘어가면 곧바로 금리 인하 시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 정말 여러분도 힘들고 고되고 성과도 잘 안 나왔던 4월달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4월달의 평가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납부 부분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죠. 미국 지수도 대부분 작년부터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작년부터 좋았죠. 그래서 모두 다 수익성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일부 리밸런싱이 필요한 구간대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 물량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뭐 4월 달에 ETF 블랙록에 이제 들어왔던 순유입량도 생각보다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그 말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아예 찍힌 게 없으니까요. 영 움직인 게 없죠.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약발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실정인데, 그건 이제 4월달 다 지나고 나서 이제 4월달 데이터 빼고 3월달과 5월달 요 사이에 있는 비중을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그레스케일에 있는 비중이 점차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약간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적인 추이는 아무래도 한동안 3%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보수적으로 한 번 또는 올해 아예 안 한다라고 해도, 아예 안 할 확률은 저는 매우 낮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할 확률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당장 내년에는 연달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에서 짧게 이야기하면 자동차 대출금리, 모기지금리 이거 미쳤죠. 8% 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체감상 소비에 있는 이제 비중이 이제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연간 유입량 측면에서도 과거에 블랙록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 이례적으로 정말 좋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72일 동안 이제 IBIT의 이 티카어명을 갖고 있는 이 블랙록의 펀드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춤하는 시즌에서는 항상 이 형님을 또 주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호주의 ETF가 곧 열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비트코인에 있는 형태는 여전히 이 물량을 뺏기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어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정고를 돌파하는 요 시점하고 반감기가 겹쳤던 요 시점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여기에서 최저점 꼬리에 사셨던 분들은 손실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번 더 뭐 하락빔이 크게 나와봤자 뭐 마이너스 10% 이상 손해율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영향력을 어느 쪽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 대다수 이번에 이제 민코인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온라인 일정에 민코인이 들어가져 있는 게 31.97%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를 하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약간의 민코인의 영향성을 받고요. 솔라나도 받고, 뭐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나머지 레이어 1에 있는 코인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기존의 룬 프로토콜, BRC20 이런 애들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나오면 룬, 비트코인 쪽도 가격이 연동돼서 바뀌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을 때 아주 파격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으니, 웬만하면 이 BRC20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대장, 그 다음에 룬 프로토콜은 신생된 지 얼마 안 돼서 대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